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종일 방송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래,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새 지금 요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우리, 뭐, F부터 장 끝나고죠. F부터 장 끝나고,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 열리기 전, 이 새벽 시간에 뭐,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와서, 아침에 또 프리장의 거래 없이 종목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살짝 짜증나긴 하죠, 그지? 일단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거 뭐 한미약품 같은 것도 어전에 보면 한 2만 주 가지고 올린 것도 그렇다 치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란 휴전인데 솔직히 휴전이 지금 6개월 동안 이게 그 아직 전쟁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그 보상한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또 휴전이 될까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욕 증시는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엔디비아 내일 기대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엔디비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컨센서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엄청 안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큰 등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따른 실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스캐 안에서 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게 가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코스닥 시장에서의 소부장 애들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녁에 또 기법 강의 있습니다. 저녁 기법 강의 있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또 1억 932만 원대입니다. 내일 아침에 자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이제 미국 이란 휴전 합의, 그러니까 이게 당사국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저기 오만, 그 다음에 좀 파키스탄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어요. 공식적 입장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 입장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뭐 휴전됐다는 등,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몇 번을 당했잖아요. 뭐 그리고 또 뒤에 뉴스를 보면 트럼프 뭐 호르무즈 기뢰 제거를 했대요. 이란 MOU 복원 없이는 개방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휴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단부에서 대량 걸릴 수만 했고 오늘 뭐 전진 건설 로봇이나 조금 다른 때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정확한 이슈 뉴스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PC 소비지출 물가 좀 나올 것 같고, 내일 엔디비아 이제 장 마감하니까요. 한번 이거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장 열리기 전에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라루린에 관련됐던 부분이라서, 이 베라루린에 관련됐던 애가 이제 소캠이거든요. 소캠 테마들이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센서스보다 높은 가이던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 873억 달러. 정도 이제 체크 포인트가 930억 달러 되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가이던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930달러가 넘어가야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는 이제 873달러인데 이게 뭐 950달러 이렇게 확 넘어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 가이던스는 이 정도 될 것 같다. 요것도 조금 더 플러스 될 것 같다. 요 정도 수치가 나오면 이제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930달러 확 넘어가가지고 예상 범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주가 확 뛰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환전 뭐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해라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재밌는 부분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 합의되는 뉴스가 있어서 이 중동발 재건애들이 좀 많아요. 그게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 수급이 원전 섹터랑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왔었고 이게 완전 연속성이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대미 투자 1호 관련했던 부분이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대미 투자 1호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전 섹터는 한번 확인해보고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뭐 지우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뭐 별 대명이 없으니까. 자, 미스텐시로 오른 가격 AI 데이터 센터로 치솟는 구리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연중 최고치 올라갔다. 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가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어제도 사상 최고치, 그저께도 사상 최고치고 저번 달도 사상 최고치거든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갑니다. 주가 다 떨어졌죠. 이런 뉴스가 계속 언론 뉴스를 보도를 하면 올라가겠죠. 뭐 구리 대표적으로 뭐 케베메탈, 대표적으로 이구산업, 풍산,
뭐 대표적인 종목 구리 관련 종목이 될 건데, 역시 구리 관련해서 전선 테마들도 당연히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긴 한데요. 이런 뉴스가 또 정확하게 나와야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런 뉴스 나와도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이 뉴스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후 해석이 많아요. 사후 해석. 그 다음에 뭔가 예기치 못한 뉴스가 나오면 아침에 프리장에서 관련된 종목 대형주가 갭이 좀 많이 들어오고, 거래 없이. 그러니까 좀 주식하기가 좀 뭐랄까 사고 팔기가 좀 자연스럽진 않죠, 그죠?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만나서 이재용과 회동을 해서 3대 메가 뭐 독창 얘기를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내일 뭐 호남 반도체 섹터를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제 그 SK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 만나서 거의 호남 반도체 쪽에 몰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반도체 쪽으로만 계속 돈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이 30%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이게 뭐 불과 이게 전쟁 전이죠. 전쟁 전에는 이게 뭐 지지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됐었거든요. 갔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 쪽으로 정체가 왔냐, 부동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잘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또 많이 올렸잖아요. 5,00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렸는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이제 그 레버리지 인버스를 좀 추구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돼서 지지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뭐 부동산과 증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지율이 또 계속 콘크리트 지지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뭘 다른 정책이 나와도 지지율이 안 받쳐주면 가격은 강하게 가지를 못해요. 아직 이제 임기가 뭐 지금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지지율이 이래 떨어지게 되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고요. 예타 면제 산업 관련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SOC 사업,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을 또 도를 넓힌다든가 상하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길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예상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이란 계속해서 나오긴 하긴 하거든요.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만 공동항로 개설 합의, 실효성 미지수, 기대 제거 뭐 계속 나오긴 한데, 이게 나와서 일단은 유가는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뭐 유가는 뭐 체크를 하자면 유가는 지금 80 몇 달러, 지금 유가도 지금 이제 유가도 지금 80달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나? 80달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뭐 약법 광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최근 들어서 4번 중에 3번 올라갔고, 뭐 한 번은 떨어지긴 했는데 항상 이게 그게 컨센서스보다는 회사가 높게 나왔거든요. 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가 추구하는 이득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데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 같고, 내일은 지금 주가 움직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한데 과연 어디 쪽으로 넘어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공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상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프리장에서 에포드 장도 그렇고 넥스 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또 신용 잔금 물량도 또 갑자기 늘었거든요. 삼성리스 쪽으로 자꾸 돈이 몰리다 보니까요. 지금 신용 잔고도 또 많이 늘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이 늘고 있어서 회원님들이 지금 경계 구간은 아닌데, 뭐 이게 뭐 투명 나옵니다, 현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구간은 아닌데 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신용 잔고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6월 8월 25일이잖아요. 25일인데 8월 3일 날에 신용 잔고가 27조 4천억이었거든요. 거기에 닦으면 103조고, 그리고 거기에 닦으면 똑같아요. 102조 5천억입니다. 거의 뭐 이때랑 다를 바 없죠. 종합주가 6,257포인트랑. 그렇죠. 별 다를 건 없잖아요. 근데 신용잔고가 얼마냐? 32조 8천억이에요. 8천억이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뭐 5조 4천억이 늘었거든요. 5조 4천이 늘었는데 뒷닦음은 그대로고, 지수도 조금 올라갔는데 지수를 올린 게 다 뭐다? 빚으로 올린 거예요. 빚으로. 빚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얘기해드리지만 우리가 32조 8천억이면 이게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신용이 5조 4천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한 38조 정도 되면
이제 사르는 판 있다가 갑자기 또 틈에 나와요. 신용이 또 한 30조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느는 것도 한쪽으로 계속 늘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단이 벌어지게 되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카오스 되는 거지. 왜냐면 반도체 섹터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걷잡을수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는 계시고,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빠르게 늘고 있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델 증시는 일단 뭐 체크를 좀 여전히 해봐야 되긴 한데요. 삼전닉스 쪽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 개인적 입장입니다. 개인적 입장이라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PC 물가 지수도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전닉스 쪽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25만 한 5천 원 삼전닉스.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55만 원, 155만 원에서 155만 5천 원, 150한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6만 원 사이. 이렇게 떨어지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뭐 정규 시장에서 딱 9시에 거래되면은 우리가 동시효과도 주문을 놓고 예상 체결가도 체크를 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프리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라서 그냥 아침에 8시 땅 시작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수치가 거의 뭐 8시 뭐 한 1초, 2초 체결되니까요. 그때 체결 보고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면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엔디비아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금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금, 뭐 구리 뭐 이런 애들도 올라갔는데 장기 국채 금리에 따른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대충 보면 1억 1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무시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1천만 한 200만 원, 1억 1,2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1억 1,20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뭐 1억 1,200만 원 이렇게 정도만 좀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봐요. 오늘 하루 정도 견조한 조정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일도 혹시 뭐 보셔야 되는데, 뭐 원전주 봐야죠. 오늘 하루 종일 원전 애들밖에 수급이 없었는데, 원전주도 좀 내일 혹시나 그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수급이 돌거나 돈이 좀 삼성기수 쪽으로 돈이 다 몰리게 되면 원전주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더라 뉴스죠. 미국에서 제의를 했지 우리가 오케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전도 결국에는 대미 투자 하나인데, 원전주에서는 이제 대형 건설은 지금 대형 건설은 교부제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은 지금 뭐 중동 재건 플러스 원전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 쪽으로 체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긴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진짜로 투자를 해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전산업, 오늘 한전산업 수급이 제일 좋아서 아마 한전산업 쪽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대형 건설이 결국에는 이제 중동 재건하고 지금 종목이 겹치거든요. 중동 재건에 관련해서도 뉴스가 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역시나 오늘 시장도 살펴보니까요, 그거밖에 안 간다,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로봇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로봇, 통신 뭐 이런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애들도 생각보다 지금 내일 대형주 쪽 수급이 강하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건전한 조정이 받을 수 있긴 한데, 비니핀 VFC하고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확인하고 있다가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일 역시 장사가 또 혹시나 어수선하면 역시 신규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결국에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확 넘어가냐 안 나가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지금 금 이런 애들도 마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소형주 애들이. 역시나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반도체 섹터도 반도체지만은 원전 섹터들이 뭐 움직이는 걸 보시면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나중에 8시에 또 기법 강의하면서 재차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일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 드리도록 할 건데, 한전산업도 지금 이게 뭐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고 하지만, 오늘 뭐 역시나 대량거래 수보에서 올라가긴 했죠. 역시 뭐 재료는 똑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관련했던 부분이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 이런 것도 다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은 크게 세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한전산업이 오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S&T 에너지도 뭐 이제 원전에 관련 종목 하는데 S&T 에너지. 근데 이것도 지금 우크라 재건 쪽에 하나예요 또. 이것도.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깔딱깔딱거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일 한번 더 확인해보고 한전산업은 드리도록 할 건데 소부장하고 좀 시소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 섹터 수급이 좋지 않으면 프리장에서 이제 원전지 한번 체크해보고 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그게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이 좋아서 이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늘 내일 정도에 12,400원에서 12,600원 정도에서 저가 매수세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섹터로는 역시나 그 가상자산,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지금 관리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했는데 거래량 보시면 뚝 떨어졌다, 그지? 그래서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면 갭 하락, 갭 상승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제가 볼 때는 한 1억 1,000만 원 이상만 안착하게 되면 내일 한번 6,000원 초반대에 한번 공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IT센 글로벌, 더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신 이제 왜 우리기술 투자를 우기투를 말씀드리냐면 두나무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두나무 관련했던 부분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 좀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실히 된다면은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은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9월 15일 날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재료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내일 한번 체크를 해서 이 두 종목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뭐 내일도 이제 미국 증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종목도 보시고, 오늘 들어갔던 종목 내일 반응 없으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서 종목을 공략하셔야지 종목만 계속 늘렸다가는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녁에 지금 1시간 좀 있다가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MTN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